예,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나오실 때 비가 좀 왔나요? 예, 비가 좀 왔지요. 네. 자, 오늘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보겠습니다. 교재 기준으로 해서 206페이지 쪽을 한번 보세요. 206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정비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 구역이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요거 구역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라 그러세요? 구역이 무슨 뜻이에요? 장소, 범위, 마발이 이런 장소다. 이 장소 무슨 장소예요? 요거 정비 사업을 할 장소다. 이거 정비 사업을 할 장소, 정비 사업을 할 장소다. 그러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할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그 정해진 장소를 우리가 정비구역이라고 하고, 그럼 정비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정권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정권자. 그 정비구역을 갖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고시를 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6명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 이렇게 6명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그러면 정비구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거기 우리 교재 206페이지 박스, 206페이지 그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돼요. 거기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시의 달동네다. 도시의 달동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근데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고, 특히 정비 기반 시설, 요 기반 시설은 이제 뭐냐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공원, 녹지,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럼 국토법에 있는 기반 시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차이를 둬야 되니까 앞에다가 정비, 여기가 정비법이니까 앞에다 정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기반 시설은 똑같은 건데 법상 차이를 두라고 앞에다가 정비를 뒀다. 정비법이니까. 그럼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가 어떠하냐 했더니 극히 열악하다라는 겁니다. 극히 열악하다. 그래서 포인트는 극히라고 하는 요 말에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있네요. 극히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이제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정비, 개량, 보존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달동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재개발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긴 한데, 여기는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가 열악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좀 아주 시험 문제를 낼 때 출제원이 극히 열악하다 이렇게 낸 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냥 열악하다 이렇게 낸 것은 재개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차이가 승부를 가르니까 좀 자세히 보시면서 해야 되겠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재개발 조합이죠. 조합이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조합이 사업하기가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공공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시장, 군수라든가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있는데, 여기는 정비 기반 시설, 이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는 양호하다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양호.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뭐냐 했더니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주차장인데 이런 시설의 상태가 양호하다. 그런데 이 재건축 사업도 사업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조합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재건축 조합이 사업 시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것도 공공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공 재개발이 공공 재건축이 되겠죠. 공공 재건축. 공공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라든가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공 재건축.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이란 말이 붙어 있는 건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된다라는 거죠. 일반인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잘 구분을 못 하세요. 일반인들은 재개발하고 재건축 차이를. 근데 적어도 공인중개사는 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칭하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에 들어가는 공인중개사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구분 못 하는데 자격증을 딸 리가 없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재개발하고 재건축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구분할 줄 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쉽게 다시 갈게요. 재건축 대상물은 뭘 대상으로 할까요? 요 재건축 대상물은 아파트와 연립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파트, 연립. 그래서 한마디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동주택. 반면에 재개발은 주택, 상가, 공장, 창고 이런 걸 다 포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재개발이 클 것 같아요? 재건축이 클 것 같아요? 재개발이 당연히 커요. 그래서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 또는 연립단지 요걸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주택 그랬으니까 여기서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포함하니까 아파트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연립 다 포함합니다. 상가와 공장, 창고, 사무실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런 거에 포함해서 하는 사업은 재개발이니까 재개발 범위가 더 크고요.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나 연립 단지이기 때문에 범위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일단 부동산 전문가에 해당되는 공인중개사가 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정도는 구분을 일단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6명의 시장 군수로 이렇게 쭉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딱 보니까 전부 다 행정기관이네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행정기관이 뭔가 일을 하려면 뭐가 우선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복습을 안 하시나 봅니다. 먼저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된다.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공법은 행정법이니까 행정에 관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을 하니까 행정기관이 이렇게 있고 행정기관은 일하려면 먼저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문서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문서 계획을 잡아야 돼. 계획을 잡아서 승인이 떨어져야 일을 해요. 행정기관, 우리 지금 보는 것은 부동산 공법은 행정에 관한 행정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뭐가 나와야 된다? 계획이 먼저 나와야 돼. 그게 국토법이든 도시개발법이든 건축법이든 다 똑같아요. 계획이 먼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그러면 먼저 계획이 이렇게 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 이 기본 방침 이렇게 해서 먼저 정비 기본 방침, 그 다음에 정비 이 기본 계획,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를 찾아주고 시작할게요. 교재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페이지 210페이지를 보세요. 210페이지에 거기 박스 1절 제1절 정비 기본 방침과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비 기본 방침 여기 있습니다. 정비 기본 방침. 그래서 방침, 똥침 요걸 잘 좀 기억을 하시고 정비 이 기본 방침은 방침, 똥침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국토장이 지금 수립을 하게 되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정비 기본 계획, 요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자,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자는 요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빠졌냐면 군수가 빠졌단 말이에요. 군수.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는 군수가 묻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은 군수에게는 수립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정비 기본 계획은 이것은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재검토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타당성 검토 이렇게 합니다. 타당성 검토. 5년마다 재검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재검토,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러면 2년마다 할 수도 있고 1년마다 할 수도 있고 10년마다 할 수도 있는데 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법에서 규정을 했을까요? 3년도 있고 7년 할 수도 있고 10년 할 수도 있는데 왜 5년마다 굳이 5년이라고 법조문에 명시를 해놨을까요? 자, 거기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그러면 거기 210페이지 거기 2번 네모입니다. 2번 네모에 보니까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거기 끊어보세요. 시장은 근데 그걸 끊어봅니다. 그러면 시장 다음에 뭐가 없어진 거기? 여기 군수가 없어요. 군수가. 그래서 군수 루크 시험 문제가 나온다. 여기 정비국 지정권자의 군수가 들었거든요. 군수가 들었는데 기본계획 수립에는 군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느냐라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미 기출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군수를 넣고 냈거든요. 그러면 5년마다 재검토 타당성 검토라고 법조문에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래서 요거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래서 5년마다 거기 지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나왔어요. 그럼 왜 5년이냐? 대통령 임기에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년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그 계획을 자기가 하고 싶은 뜻대로 수정을 할 수 있게 법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오면 자기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은지 구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계획을 전면적 수정을 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은
저자의 생각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다 법 조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자의 생각은 단 1도 없습니다. 다 여기는 법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2번 네모에 보니까 정비 기본계획 수립 법 제4조 1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 조문이라는 소리에 다 그래서 법 제4조 1항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것은 법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뜻에 맞도록 정책을 다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5년마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정비 이 기본 방침, 정비 이 기본 계획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국토기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왔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구속력, 집행력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국민에 대한 구속력. 한 번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죠. 도시군 기본계획, 국민에 대한 구속력, 집행력 없어요. 그래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실판에 써드렸는데 한 번 들어서 기억이 안 나니까 대답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1, 2월에 또 하고 3, 4월에 또 하고 5, 6월에 또 하니까 한 5, 6월, 7, 8월쯤 가면 아마 이제 대답이 가능해질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어차피 행정기관이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 계획 앞에 이렇게 기본자가 붙어 있는 것은 모두 구속력이 없어요. 공법 전체 다 똑같아요.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계획이란 말 앞에 무슨 방침 앞에 기본이 붙어 있는 건 전부 다 뭐가 없다고요? 구속력, 집행력이 없다. 구속력, 집행력이 없어요. 그냥 컨셉이에요, 컨셉. 그러면 이렇게 컨셉을 잡아놓으면 누군가가 집행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집행을 하는 계획은 뭐라 그러냐면 집행하는 계획을 정비계획이라 불러요. 자, 우리 저 교재를 잠시 한번 볼게요. 저 어디 가냐면 213페이지를 봐요. 213페이지 맨 꼭대기 제목을 보니까 정비계획 수립이란 말이 맨 꼭대기 붙었어요. 213페이지 꼭대기 찹타에 정비계획이다. 요거죠. 요 정비계획이 뭐냐면 집행계획이에요. 그러면 정비기본계획에서 컨셉을 잡으면 그 컨셉을 집행하는 것은 정비계획이다. 다시 한번 정비기본계획 기본자가 붙어 있는 건 컨셉이라고 그랬습니다. 컨셉이니까 집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개만 정하는 겁니다. 자, 얼개가 뭐예요? 얼개가 그냥 이렇게 뼈대 그냥 이렇게 구조 정도만 정하는 거, 디테일하게 정하진 않고 뼈대 이렇게 구조만 정하는 것을 얼개라 그래.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에서 컨셉이니까 구조 얼개 정도만 정해 놓으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다시 정하는 것은 정비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 재개발 사업을 한다,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재개발 사업 예정지가 지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 예정지를 지정을 하는데 만약에 울산시 남구 신정동 1원 신정동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신정동 1원 그러면 신정동도 큰데 어딘지는 몰라. 근데 신정동 1원을 그냥 재개발 사업하겠다라고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계략적 범위가 되는 거죠. 신정동 1원 이렇게 되니까 계략적인 거예요. 얼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에 가면은 위치와 면적과 지역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정동, 울산시 남구 신정동 215에서 811까지 구체적으로 구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어디? 면적 얼마?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럼 거기를 이제 볼게요. 어딜 좀 보시냐면 211페이지를 볼게요. 자, 211페이지에 거기 첫 번째 박스입니다. 첫 번째 박스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정비기본계획의 9번을 볼게요. 박스 안에 9번을 봤더니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정비예정구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략적 범위. 그 계략적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울산시 남구 신정동 1원 이렇게 정하는 게 계략적 범위예요. 그게 얼개예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214페이지를 볼게요. 자, 214페이지의 첫 번째 박스가 정비계획. 칠판 봐요. 이번에는 정비계획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정비계획. 요 정비계획은 거기 박스에 보니까 2번 정비구역과 면적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딘가를 지정을 해야 되니까 재개발 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뭘로? 정비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정비계획에 따라서 울산시 남구 신정동 215에서 811까지라고 정확하게 구역이 명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이 얼마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자세하게 해드리냐면 이게 지금 그냥 개념 없이 듣게 되면 정비 기본방침과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자체를 구분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면 가가 아이가 가는 가 아이다. 이게 구분은 안 되는 거야. 이게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에서 디테일하게 올라오는데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으니까 과락이 나버린다고. 올해 공법에서 과락 많이 났어요.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알면 왜냐하면 출제자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만 골라서 올려놔요. 그러면 쌍둥이처럼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으면 명쾌하지 않으면 답이 2개, 3개, 심하면 5개가 다 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차이점을 자꾸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도 다르다.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어떤 글자대로 기본계획 컨셉이니까 어떤 얼개를 정하는 거다. 반면에 정비계획은 집행계획이니까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야 되는데 입안권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요게 구청장 등이 있습니다. 구청장 등. 자, 구청장 등 그랬으니까 구청장 등은 구청장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의 군수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갖다가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구청장 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구청장 등 안에서 그럼 울산으로 말한다면 중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 동구청장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구청장하고 광역시 안에 군수 그랬으니까 지금 울주 군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구청장 등이 여기는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라 이런 소리예요. 그럼 누구에게 신청할 거냐 그랬더니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을 지정을 신청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와 관련해서 어디를 보시냐면 213페이지를 볼게요. 자, 213페이지 꼭대기에 보니까 거기 정비계획의 입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양가로 1번의 입안권자 1번 동그라미 정비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이 특별자치시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세종시장을 말해요. 세종시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수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행정복합 중심 도시예요. 세종시.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밑에 줄가 입안에서 직접 정비구역 지정한다. 그다음에 2번 동그라미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그 네모 치세요.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기획을 입안해서, 자, 밑줄 쭉 칠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요거거든요. 구청장 또는 광역시장은 정비기획을 갖다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누구한테 신청해야 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그, 217페이지에 거기 꼭대기를 볼 건데, 자. 여기를 갖다가 이제,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지정고시가 되어졌네요. 누가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어요? 여기 6명의 시장 군수가 했잖아요. 예. 6명의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게 되면 이 정비구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지구 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렇게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본다. 지난주에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의제조항, 간주조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 것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한 거, 요거 하나만 실제로 한 거예요. 실제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하나 했다.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그리고 저기 써져 있는 정비계획, 저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 다 결정고시로 본다 그랬으니까 실제는 그렇게 실제로는 결정고시 되지 않았지만 다 처리를 해줄게. 지구단위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다 결정고시 된 것으로 처리를 해줄게라는 게, 그게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그럼 실제로 있었던 것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한 거, 요거 하나만 실제로 있었던 거다. 그럼 그 이야기가 어디에 써져 있냐면 217페이지 맨 꼭대기를 봐요. 217페이지 맨 꼭대기, 거기 양가로 1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자, 거기를 네모 치세요. 정비구역에 지정고시가 있었다. 맨 꼭대기 첫 번째 줄입니다. 그러면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밑줄 쭉 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두 번째 줄 저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그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위에 가로에 그렇게 써놨죠. 법제. 그럼 정비법 제법 17조 1항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저자의 생각이 아니라 법 조문이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그 프린트물을 좀 드렸는데 그 프린트물을 한번 볼게요. 메일 정리 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번을 한번 볼게요. 문제 01번입니다.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된다. 자, O다 X다. 자, 이거 X인데요. 지금 물어본 게 요걸 물어봤다면 여기 7번 봐요. 정비 기본계획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단위, 그거까지 맞아요. 근데 뭐라고 써요? 군수 없다고 돼 있는데 거기 군수가 들어왔네. 10년 단위 맞아. 근데 군수 없잖아. 이미 이거 기출문제로 나왔던, 기출문제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제가 임의대로 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여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군수가 들어가 있지만, 정비기본계획에는 군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군수가 있지만,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에는 군수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가. 아, 왜 1년씩 공부하고 왜 과락이 나겠습니까? 그게 이제 구분이 자꾸 안 되니까 문제를 놓친단 말이죠. 둥구스름하게 알면 이게 문제가 답이 여러 개로 보인다. 여러 개. 그래서 오 맞다 이렇게 된다 보인다. 아 틀렸는데도 맞다라고 오인하게 된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그 2번입니다. 정비 계획은 입안권자가 수립하여 슬러시 끊어요.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 이 2번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여기 봐요. 지금 정비구역의 입안권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중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정비계획을 갖다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그래서 틀린 건데,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능처럼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위대해 보여. 다 그 사람 권한 같아. 다 그 사람 권한처럼, 특히 중개법령에 가면 전부 그 사람 권한처럼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이 공익원 같은 시험 문제에 속게 돼 있어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속아. 왜? 국토교통부 장관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시험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이렇게 자꾸 기출 문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속여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3번 볼게요. 03번.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자, 요 03번 문제 맞아요? 틀려요? 03번 맞다 틀리다? 자 여기 봐요. 여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시장, 국토장 없고 시도지사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03번 시험 문제가 국토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왜 나왔는가? 왜 나왔을까? 지난주에 배운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그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신도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국토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맞아요. 무슨 법에서는 맞다고요? 도시개발법. 지난주에 배운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거기 3번에 나와 있는 국토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맞는 거야. 근데 오늘 배우고 있는 건 정비법이란 말이에요. 정비법은 6명의 시장 군수. 6명의 시장 군수.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디선가 본 듯한 비슷한 것만 골라서 낸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 이 비슷하지? 도시개발법은 국토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돼 있으니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니까 홀랑 속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알면은 답이 여러 개가 보이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5개가 다 답으로 보인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런 식이 돼버린다. 아주 정밀한 걸 요하는다. 물론
지금 한 번 듣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1, 2월에 또 하고 3, 4월에 또 하고 5, 6월에 또 해요. 그러니까 한 7, 8월 정도 가면은 이제 이게 구분이 되어지겠죠.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05번을 프린트물 05번을 볼게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1번 누구다? 여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1번 누구다? 특별시장. 2번 누구다? 광역시장. 3번 누구다? 특별자치시장, 특자. 5번 누구다? 특도, 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그래서 그 6명이다. 요거하고 구분해야 되는 거, 도시개발법의 지정권자는 국토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11월, 12월이 시간이 많기는 하는데 11월, 12월은 아무래도 공부를 할 때 민법, 개론, 공법 요 세 과목 위주로 좀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민법을 한 3일 정도 해주는 게 좋아요. 민법, 그 다음에 개론 한 이틀, 공법 하루 이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민법에는 한 3일 정도 배정을 해서 계속 민법 위주로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 개론 한 이틀, 그 다음에 공법 하루 이 정도 배정을 하면 됩니다. 그냥 6개 과목이라고 똑같이 6개를 배분하면 나중에 가면 2차는 남고 1차가 모자르게 돼요. 시간이. 그래서 미리 그런 우려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초반전에 1차 과목에다가 시간을 많이 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거냐라고 하는 방법론. 자, 이제 어디를 좀 볼 거냐면은 페이지 220페이지 쪽으로 가볼 겁니다. 220입니다. 자, 220페이지 그 꼭대기 6번에 보니까 정비구역에서의 개발인 허가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걸 볼게요.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정비구역에 대해서 행위 제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건데 먼저 집 짓고 물건 쌓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 중목의 벌채와 식재 이걸 갖다가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박스에 말이죠. 그 박스에 1번에 뭐가 나오냐면 건축물의 건축이 나옵니다. 박스 첫 번째 칸에 1번에 건축물의 건축, 2번에 뭐가 나오냐면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 6번입니다. 박스 한 6번에 물건을 박스 6번입니다.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지 말라.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금지다라는 겁니다. 자, 칠판 보세요. 그러면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금지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행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행위는 겁먹지 말고 뭘 하면 되냐면 거기 제목처럼 개발행위를 하는 건데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허가를 누구한테 받냐면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교재 잠깐 봐요. 교재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 220페이지 맨 꼭대기입니다. 원칙. 정비구역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거기 교재를 좀 고칠게요. 시장, 군수 다음에 뭘 하냐면 등의라고 등을 넣으세요. 등. 교재가 좀 거기 미스해놨네. 시장, 군수 뭐라고요?
등을 넣어야 돼. 여기 지금 등이라고 써놨잖아요. 등. 그러면 등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시장 군수 두 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등이 빠지면. 근데 시장 군수 등이 들어가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면 등이 들어가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명을 묶어가지고 시장, 군수 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시장, 군수 이렇게 하면 2명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교재처럼 시장, 군수 그러면 2명한테만 허가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등이 붙어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구청장한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등자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고 그 등을 빼먹게 되면 출제자가 등을 빼먹게 되면 모두 정답 처리가 되거나 복수 답안 처리가 되거나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공법은 출제자가 그런 거 실수 하나 하게 되면 복수 답안 잘 나와요. 그리고 모두 정답도 잘 나와요. 실수해서 그런 거 하나 빼먹게 되면. 자, 그래서 거기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행위는 두려워하지 말고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 박스 안에 6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6번이죠. 박스 안 6번에 물건을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1개월 이상 쌓아놓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오케이. 허가를 받아서 1개월 이상 쌓아놓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는 게 금지가 돼 있으니까 하고 싶으면 어떡하라? 허가 받아서 해라 이거. 자, 그 다음에 박스 안에 거기 3번에 보면 3번 박스 안에 3번에 그게 토가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4번의 토는 토속 채취입니다. 토속 채취. 그 다음에 5번의 토는 뭐냐면 토지 분할입니다. 그래서 토 이렇게 있는데 거기 3번에 나오는 토는 토지 형질 변경, 4번의 토는 토속 채취, 5번의 토는 토지 분할. 그 다음에 7번에 죽목이라고 근데 죽은 대나무고 목은 일반 나무예요. 그러면 대나무든 일반 나무든 벌채 비워내지도 말고 심지도 말어. 벌채 비워내지도 말고 식재 심지도 말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 정비구역 안에서. 어디서 하지 말라고요? 정비구역 안에서 그런 행위 하지 마. 하고 싶으면 뭐 하고 해? 허가 받아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관련 내용을 쭉 정리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거기 프린트물 06번을 볼게요. 프린트물 06번입니다. 06번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 7개가 발생하는데 집 짓고, 여기 보세요. 집 짓고에서 2개가 나왔네. 거기 뭐예요? 건축물의 건축. 집 짓고에서 2개가 나왔어.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또는 뭐예요? 공작물의 설치. 1번에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에 물은 뭐예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얼마 이상? 1개월 이상. 물건을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라 소리죠. 그 다음에 3번의 토는 토지 형질 변경. 3번 토지 형질 변경. 4번의 토는 토속 채취. 토속 채취. 5번의 토는 토지 분할. 5번의 토는 토지 분할. 그 다음에 7번은 중목의 벌채와 식재 금지. 그 금지되어 있는 건 두려워하지 말고 허가를 받아라. 시장 군수 등에게 받아라라는 거죠. 경상도 분들이 이 등을 발음을 잘 못하던데. 덩 이러대. 덩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를 봤고 그 다음에 223페이지 쪽으로 가볼게요. 자, 223페이지 맨 꼭대기 가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건축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겁니다. 지금 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안전진단.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뭐만 필요할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건 뭐다? 땅만 필요해요. 땅만. 자, 그러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할 장소에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재개발, 재건축은 그러니까 개발이 된 걸 다시 개발한다니까 재개발이니까 당연히 건물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밀도로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낮게 1층, 2층, 3층, 또는 10층, 이 정도로 낮게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저밀도로. 그러면 건물이 일단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있는 걸 갖다가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전부 다 철거, 해체를 해야 돼. 때려 부셔야 된단 말이야, 다. 그럼 이걸 때려 부시면 뭐가 나와? 땅이 나오지. 다시 이걸 때려 부셔야 뭐가 나온다고요? 땅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걸 때려 부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이제 크게 올려 짓겠죠. 저밀도로 개발되어 있는 거를 이제 고밀도로 이제 지어 올리는데 30층으로 지어 올릴지 49층으로 지어 올릴지 모르지만 고밀도로 위로 지어 올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때려 부시고 30층, 49층으로 이렇게 지어 올렸을 때 그 집안이 땅이에요. 그 집안이 그 건물을 떠받칠 힘이 있는가라는 걸 진단하는 게 그게 재건축 안전 진단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재개발에서는 안전 진단이 없어요. 다시 어디는 안전 진단이 없다고요? 재개발은 없어요. 그럼 어디만 있다? 재건축만 안전 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재건축 진단이라 그러는데 재건축 진단은 안전 진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다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재개발은 안전 진단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가 있다고요? 재건축만 있어요. 재건축만. 자, 그다음에 223페이지 꼭대기를 가봅니다. 223페이지 꼭대기에 재건축 진단의 실시 의무 시장 군수 뭐라고 됐어요? 등이라고 돼 있잖아. 뭐라고 됐다고요? 등. 저기 아까 그 앞에는 등을 또 빼먹었고 여기는 좀 등을 제대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등이 안 들어오면 안 된다. 등이 꼭 들어와야 된다. 등이 들어와야 5명이 되는 거예요. 5명 저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5개를 묶어서 뭐라 한다고 시장군수 등. 그래서 거기 지금 223페이지 맨 꼭대기에 시장군수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장군수 말고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구청장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시장군수 등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 재건축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물 메일 정리 노트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04번 보겠습니다. 04번. 시장 군수 등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직권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을 받아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이 안전진단은 이제 재건축 진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자, 오다, X다. 그 안전진단이 재건축 진단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게 주요는 맨 앞에 있는 겁니다. 시장군수 등이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을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오, 맞는 거예요. 오. 거기 223페이지 맨 꼭대기에 거기 누가 재건축 진단 한다고 돼 있어요? 시장군수 등. 근데 지금 안 배운 게 요청인데 거기 223페이지 파란색 2번에 보니까 꼭대기에 요청에 따른 실시가 있죠? 파란색 2번에 뭐라고 써놨다고요? 요청. 그럼 거기 봐요. 시장군수 등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밑줄칩니다. 10분의 1 이상 동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밑줄쳐요.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진단을 요청한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부속토지 소유자가 재건축 진단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요청. 그러니까 요청을 받아서 재건축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까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관련 내용을 그렇게 봤고, 자, 그 다음에 교재 226, 227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226, 227페이지 쪽으로 가니까 거기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과 시행자 나왔어요. 자, 거기부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칠판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